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코드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구조체네요. 그렇죠? 구조체가 현재 정의되어져 있고요. 얘는 보니까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메인 함수는 여기 이렇게 있네요. 들여다 보니까 얘는 FPS라는 이름의 구조체인데 myFPS라는 변수로 선언이 되어져 있네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myFPS라는 변수를 통해서 구조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뭐죠? 여러분 굉장히 당황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건 함수 포인터입니다. 함수 포인터. 근데 여러분 C 언어 뒷부분까지 공부 안 하신 분들 이거 보시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함수 포인터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좀 해드릴게요. 자, 이 함수 포인터. 먼저 함수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함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는 포인터라는 의미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함수 포인트를 이해하게 되면은 되게 여러분 별것도 아니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포인터에 대한 개념 한번 더 정립해 봅시다. 자, 포인터, 즉 포인터 변수죠. 여러분 포인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뭐 할 때 쓴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주소 저장용 특수한 변수다. 즉 주소 저장 용도로만 쓰는 하나의 변수를 포인터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인터를 선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하나 봅시다. 인티저, 자, p 또는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쓰셔도 되죠. 자, 이 개념이 좀 더 확실한 포인터 변수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둘 다 에러가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파일러 돌려보면. 자, 어쨌든 이 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는데 얘는 누구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정수형 자료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그런 뜻이죠. 즉, 이 P는 크기가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32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4바이트로 고정이 돼 있고요. 64비트의 경우에는 주소의 크기인 8바이트로 딱 크기가 고정이 돼 있어요. 얘는 항상 크기가 딱 정해진, 왜?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거니까 주소보다 클 이유가 없죠, 크기가. 그래서 주소의 크기만큼 크기가 정해진다. 이게 포인터 변수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요 앞에 여러분 항상 어려워하시는 건 요거죠, 요거. 요거란 P 자체가 정수를 저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P가 가리키는 곳에 그 주소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뭐다? 정수형이다.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다? 정수형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P 안에 있는 이 주소를 의미할 때는 이 P를 쓰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의미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앞에 에스테릭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포인터가 어렵다기보다는 참 혼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인터를 여러분이 정의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정수를 가리키겠다. 어떤 이름으로? P라는 이름의 변수로. 근데 얘는 뭘 저장한다?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보통. 그리고 실제 어떤 내용을 가져올 때, 예를 들어서 정수 하나 A를 이렇게 정의하고 여기에 이렇게 O를 대입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P에 이렇게 A의 주소를 넣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인쇄를 할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얘는 지금 뭐 할 때, 포인터 변수를 정의할 때 쓰는 에서스크예요. 그리고 얘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라고 할 때 쓰는 에서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과 실제로 뭐 하는 부분, 이 값을 가져오는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그 개념 잘 정리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죠. 자, 이 문장 봅시다. 얘 역시 뭐예요? P라는 기억 장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P라는 이름에 메모리 하나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미리 컴파일러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겠다. 근데 이 주소가 있는 곳에 가면 누가 있다? 정수형 자료가 있을 거다. 그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P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주소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그냥 여러분 일반 변수처럼 또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문장 봐요. 이 문장도 역시. 얘는 누가 들어가요? 직접 값을 넣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A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여기에 뭘 넣겠다? O를 넣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 A 자체는 심벌이기 때문에 얘의 주소를 어디로? P에 넣어라. 즉 이퀄은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으로 이렇게 복사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소가 일로 들어가니까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포인트 변수의 특징 중에 특히 반드시 포인트 변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포인트 변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형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컴파일러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런 맥락으로 이 부분도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자, 함수 포인터. 결국 생각해 보면 얘는 함수를 가리키기 위한 용도로 쓰는 포인트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이는 형태의 포인터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책을 사서 공부하다 보면 저 뒷부분에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안 보고 한 80% 정도 공부하고 그냥 시험장에 가기 때문에 접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많이 당황스럽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함수의 이름과 배열의 이름은 주소다. 요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함수의 이름과 배열 이름은 곧 뭐다? 주소다. 즉 포인터 변수에 바로 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런 배열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본문의 예문처럼 이런 배열이 있다고 가정하고 포인터 변수 하나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얘는 일반 변수처럼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포인터 변수의 배열의 이름을 바로 이렇게 대입함으로써 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가 배열 A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바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얘가 뭐다? 주소다. A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바로 P에 대입을 시켜서 P가 A를 가리키도록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함수의 이름도 역시 주소기 때문에 바로 대입이 가능한데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죠. 야, 얘가 포인터 변수인데 얘가 함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건 어떻게 컴파일러에게 가르쳐 주지? 자,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함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함수 포인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함수 포인터의 힘을 컴파일러에게 가르쳐 주지?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함수의 특징을 먼저 알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함수 포인터를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의 특징을 보시면 함수는 항상 반환형, 함수의 이름, 그리고 괄호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는 매개 변수를 써주게 됐죠. 근데 매개 변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매개 변수의 뭐를 자료형을 앞에 이렇게 써주게 되죠. 여기서 이 반환형이라는 것은 반환하는 값의 자료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얘 한번 봅시다. 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얘가 반환형이죠. 즉 분명히 얘는 인티저 에스테리스크, 즉 누구를 반환한다? 정수형 자료를 가리키는 포인터 값, 즉 주소를 반환한다. 이런 얘기가 사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 안에 보세요. 주소를 반환하는 리턴문이 반드시 존재하죠.
자, 이걸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함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고, 요 앞에 인티저 SLS를 통해서 얘는 포인터 변수로 쓰는 P라는 이름의 변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수는 반드시 선언되기 전에 함수의 가장 특징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게 되는데, 요걸 보통 우리가 함수 헤더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함수의 이제 본체가 되는 거죠. 함수는 실행이 되어질 때 반드시 이렇게 메모리 안에 놓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어떤 시작점이 있을 거라고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함수의 본체 부분이 코드로 놓여지게 될 거고, 바로 이 함수가 시작하는 이 주소를 누가 함수 포인터가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함수 포인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함수 포인터를 만들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드느냐, 이 부분만 여러분이 이제 따지시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함수 포인터도 역시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모양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얘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자, 일반 함수와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함수 헤더와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자, 얘는 반환형, 얘는 매개변수.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함수 이름이 쓰여지는 곳에 뭐처럼, 포인터 변수처럼 이렇게 선언이 되어져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연산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쳤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얘와 연결해서 보시면 함수 헤더에 똑같이 만들되 단지 이름이 있는 부분에다가 뭘 하고 괄호를 이렇게 하고 포인트 변수임을 선언해 주면 함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즉 얘가 함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그 함수와 뭘 맞춰줘야 된다? 형식을 맞춰줘야 된다. 마치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가리킬 때는 포인터 변수가 정수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컴파일러에 가르쳐줘야 되듯이 함수 포인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즉 함수를 가리키고자 하는 함수 포인터와 그 함수의 헤더 부분의 형식을 서로 맞춰주게 되면 함수 포인터를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sum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얘는 정수를 반환해요. 정수값을 반환하는 sum이라는 함수 하나를 만듭시다. 그리고 외부에서 정수형 값 하나, 또 하나의 정수형 값 두 개를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 변수 C 하나를 선언하고, C는 외부로부터 받은 값 A하고 B를 더하고, 다시 얘는 반드시 반환값이 있으니까 리턴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반환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 하나를 선언했다고 합시다. 자, sum 함수고 반환값은 정수형이고 두 값을 받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반환값이 있으니까, 그렇죠? 앞에 인티저 임을 확실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 함수 포인터 이름을 정하고, 얘는 값을 받는데 이렇게만 써준다고요. 즉 실제로 컴파일러에게는 여기 A나 B라는 변수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심벌일 뿐이니까. 여기 들어오는 자료형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형만 이렇게 써준다고요. 그리고 얘가 함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이렇게 포인트 변수로 쓰겠다 했는데 이게 애매하죠. 즉 얘의 반환하는 값이 포인터인 값인지, 아니면 얘가 한 덩어리 이렇게 묶여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준다? 괄호를 써서 혼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가 된다? 포인터가 된다. 그리고 얘는 누구를 가리키는 용도로 쓴다?
얘와 똑같은 형식을 가진 함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이런 거예요. 함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는 포인터를 어떻게 컴파일러에게 가르쳐 줄 것이냐. 결국은 그 형식에 맞춰서, 함수의 형식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라는 그 기초적인 발상으로 해서 이 문법이 탄생됐다고 보시면 가장 쉬워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긴장하지 마시고 얘는 함수를 가리키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포인터 변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얘는 이런 형식을 갖춘 포인터 변수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func라는 이름이에요. 즉 얘는 func라는 이름을 가질 거고요. 얘는 주소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터 변수겠죠. 근데 이 주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주소여야 된다? 형식이 누구다? 자료형이 누구다? 함수다. 반드시 함수를 가리켜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거죠. 즉 컴파일러에 가르쳐 준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구조체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체 안에는 포인터 변수 하나만 딸랑 갖는 거고 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 크기, FEIC의 크기 여러분 예측하면 당연히 주소이기 때문에 32비트 컴퓨터에서는 4바이트, 64비트 컴퓨터에서는 8바이트 크기만 갖겠죠. 그렇죠? 딱 하나만 지금 들어있는 거죠. 지금 이 myFPS라는 이름의 구조체는 딱 하나의 멤버만 갖고 있는 거죠. 딱 하나의 멤버만 가지고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이번엔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가 현재 선언되어져 있죠. 자, 얘는 지금 메인 함수 앞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쓸 수 있죠. C에서는. 근데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함수가 먼저 선언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즉 이 메인 함수에서 이 테스트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메인 함수 앞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컴파일러가 인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난 메인 함수 뒤쪽에 이 함수를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떡하죠? 반드시 메인 함수 앞쪽에 나중에 등장할 함수에 대한 정보를 컴파일러에게 먼저 줘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썸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메인 함수가 등장하기 전에 여기 부분에 함수의 정보를 컴파일러에게 미리 줘야 돼요. 야, 이러이러한 함수가 여기 있어. 참고해. 뒤쪽 가면 있을 거야 라고. 이럴 때 바로 여기에다가 함수 헤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 헤더. 야, 얘는 정수를 가리키는 주소를 반환할 거고 그리고 얘 이름은 썸이야. 그리고 얘는 매개 변수의 값을 2개를 받을 텐데 얘는 둘 다 정수형 자료를 받는 용도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함수 헤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메인 함수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얘는 지금 현재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가 메인 함수보다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문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함수 헤더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함수 포인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얘는 외부로부터 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주소를 받게 되고 그 주소 값에 2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리턴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본문 들어가서 메인 함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구조체 하나가 선언이 되어졌네요. FPS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myFPS라는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해줬는데 자, 여기도 지금 하나 있고요. 여기도 지금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완전히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는 지금 메인 함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죠. 그렇죠? 얘는 메인 함수 안쪽에서만 작용하는 지역 변수의 형태가 되겠네요. 똑같은 구조체지만 얘는 지역 변수고 얘는 누구다? 전역 변수다. 요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전혀 둘이 상관없죠. 왜냐하면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즉 얘는 메인 함수 소속이고 얘는 전체를 관할하는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함수 안으로 프로그램이 진입할 때는 항상 규칙에 의해서 먼저 지역 변수부터 먼저 검색하게 되니까 얘가 사용되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 안에서는요. 자, 그럼 또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역시 얘도 FUNC라는 이름의 멤버를 갖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A라는 이름으로 배열 하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초기값을 16과 32를 줬어요. 정수형 자료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이름의 배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각각 16과 32가 들어가져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요 보세요. 테스트라는 함수 이름을 바로 어디에 myFPS의 FUNC라는 멤버에 할당했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다? 얘죠, 얘 지금. 지역 변수 myFPS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 이름을 대입했어요. 즉 지금 이 형식과 이 형식이 같은 거죠. 그렇죠? 요 안에 있는 포인터 변수와 여기에 있는 이 테스트 함수가 갖는 이 모양이 같죠. 즉 자료형이 서로 맞아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의 어느 부분에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 이 주소가 그렇죠? 즉 이 자체가 주소니까 주소가 지금 어떻게 됐다. myFPS의 펑션이라는 곳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 주소가 이쪽으로 복사되겠죠. 결국은 얘는 누구를 가리키는 얘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보세요. 이 문장 봅시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인쇄를 하는데 자, 어떤 값을 가져와서 인쇄해요? myFPS의 펑션 FUNC에 있는 뭔가를 실행해서 가져오는데 뭘로? 16진수로 출력하라고 했네요. 형식 지정자가 16진수네요. 자, 먼저 그럼 이거 해석해 봐야 되겠죠. 자, 얘는 어떤 의미예요? 실제로. 자, 얘를 따라가서 A를 이렇게 괄호를 써줬어요. 결국 얘는 누구예요? 테스트죠, 테스트. 즉, 요런 의미죠. 테스트라는 함수에 가서 A 가지고 가서 전달해줘. 테스트 함수 실행하는데 A라는 얘 누구예요? 배열이죠. A라는 배열 주소를 전달해서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 그리고 나서 걔를 누구에게? 형식 지정자 16진수 형식 지정자에게 넘겨서 그 결과 출력해줘.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는 그 위치,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매개변수 전달해 줘야 되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떤 이름을 받았어요? P라는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P라는 이름의 포인트 변수가 있을 거고 함수의 이름과 배열의 이름은 그 주소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전달하라는 말은 즉 이 P가 누구를 가리키게 된다. A를 가리키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P 플러스 1 했어요. 즉 결국은 얘가 지금 시작 지점, 여기가 지금 A의 주소의 시작 지점이 얘가 P죠. 여기가 P인데 P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얘는 P 플러스 0하고 똑같은 거죠. 즉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P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바로 P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자료형만큼 건너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정수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 즉 정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수가 4바이트 안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 더하기 1은 결국은 몇 바이트 건너뛰는 거예요. 4만큼 건너뛰는 거겠죠. 4만큼. 이렇게. 요건 여러분들 기초에서 많이 배우셨죠. 만약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료형이 뭐 캐릭터형이다. 그럼 바로
1바이트씩만큼 건너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점, 즉 똑같은 플러스 1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리키는 자료형에 따라서 얘는 누구를 가리키는 용도예요? 정수형 가리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더라도 4바이트씩만큼 건너뛰겠죠. 결국 P 플러스 1은 누구를 의미해요? 32가 있는 그 위치의 주소를 의미하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주소가 일단은 이쪽으로 건너 오겠죠. 여기 이 부분으로. 그렇죠. 얘가 일단은 P 플러스 1이 있는 위치의 주소를 가져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값을 어떻게 하자?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주소를 가져와서 왜? 리턴을 만났으니까 가져와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x라는 형식 지정자로 들어가서 변환한 결과를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x는 뭐예요? 16진수로 출력하라.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32는 지금 10진수니까 16진수로 바꿔야 되죠. 바로 16진수로 바꾸기보다는 이진수 바꾼 다음에 이진수 4자리씩 묶어가지고 16진수 변환하면 쉽겠죠. 자, 먼저 이진수 변환해 봅시다. 1은 2, 2, 6, 12.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쓰게 되면 1, 0, 0, 0, 0, 0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16진수로 바꾸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 가상의 소점이 있는 위치 즉 맨 뒤쪽부터 몇 개씩 4개씩 묶게 되면 그렇죠? 이진수 4개 묶게 되면 16진수 한 자리가 되고 이진수 3개 묶게 되면 8진수 한 자리가 된다. 요 여러분 기본적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뒤쪽부터 이렇게 묶고 빈 부분을 전부 다 0으로 채워준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가 되고 얘는 0이 되죠. 자, 16진으로 바꿀 때는 뭐가 나온다? 2와 0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결과값은 뭐가 되겠다? 2와 0이 될 거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조금 문제가 이리저리 복잡해지고 특히 공부를 뒤쪽까지 안 하신 분들은 많이 당황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수 포인트라는 개념 확실히 여러분 잡아두시고요. 또 이 진수 변환 개념은 아주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시험장 가실 거라 생각해요. 자, 함수 포인트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젠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뒷부분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